새누리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대표님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가 나흘이었지만 역시 정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민심도 들어야 되고 만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민심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설 민심의 가장 큰 요구가 야권에선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정권 교체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고수한 채 정권 교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시대적 요구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 오로지 그 권력 요괴만 가득 찬 심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 정권 교체만으로 그동안 반복되었던 패권주의라든지 권력형 비리, 심지어 민생 안정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턱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바라보면 새로운 패권주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마 저만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열어가는 시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대선 문제 권력 분산하고 좀 다른 차원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그 문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고 있는 대상이다. 이 정도의 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은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그 국정 안정이라든지 또는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그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시한다는 말 톤이 아무래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점도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권한 대응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달라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우택 대표님 말씀은 결국 손을 좀 그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네, 현재는 그죠? 그 분야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근데 앞으로도 중요한 임무는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업무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그리고 그거는 전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거나 또는 어떤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많은 그 시민들로부터 출마 요구가 있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 총장께서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진보나 보수를 다 아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치 현실에 있어 보지만 정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정치는 저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는 이런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저는 분명한 정체성과 성향을 보여야 되고 또 만약 정당을 택한다 그런다면 그분은 아마 보수 성향의 정당을 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디가 보수의 주축인가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박지원 대표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박지원 대표로부터 국민의당을 원해도 입당을 하는 것을 갖다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구태여 듣고 다닐 필요가 있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손학규 전 지사한테서도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한테서도 소위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제3당 4당 가서 하는 모습이 저는 지금 적절치가 않다. 지금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을 지속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초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건? 글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분의 생각에는 세계를 아울렀던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를 잘 아울러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정치 현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반기문 총장 촛불광장의 민심이 초기보다 변질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 상황을 얼마나 좀 기억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스스로의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허탈감이라든지 실망에서 나온 그 촛불이 지금 현재로는 조금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좀 작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그 반 총장께서 보시는 그러한 시각도 있지만 또 아닌 시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변질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변질이 가고 있다는 여론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요. 일단 이분들 말고도 또 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하시죠. 물론 이인재 전 최고위원도 있죠, 그죠? 네. 이런 분들 말고도 좀 있나요? 어떻게 좀 있나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수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좀 이렇게 딱 튀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뭐 어떤 진주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우선 처음에는 저희 당 보고 불임정당이라는 얘기를 야당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그 표현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편견이 섞인 거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예. 네. 그렇지만 아마 지금 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인재 전 의원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지만 아마 2월 중에 저희들이 그 당명도 바꾸고 또 혁신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성공돼 간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6, 7명 정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후보들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에서도 좀 오시겠다는 분이 지금 한두 분 지금 얘기가 또 되고 있어서 뭐 후보는 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겠다는 분도 좀 있고 또 지금 뭐 반기문 전 총장이나 또 뭐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도 뭐 우리는 문호는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하면 한 8, 9명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8, 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대선 후보 나가시겠다는 분들,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다 합하면은 한 15명 됩니다. 네. 아마 제가 볼 때 역대 대선 사상 최대의 대선 후보가 나올 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원래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대선 때마다.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한 20명이 넘을 것 같은데 후보 단일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를 해보지만, 이 후보 단일화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뭐 영어로 하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 지금부터 후보 단일화를 가정하고, 소위 그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지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시대적 요구, 또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정치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수 단일화 문제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막판이라는 게 대충 언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대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막판도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판이라는 건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은 아마 보름 전에도 그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 그거 있고 또 지난번에 뭐 이해창 전 대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을 때도 한 달도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 불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근데 벌써부터 후보 선언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지지율을 얻겠다는 얘기는 하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누구랑 연대할 건지 어떻게 손을 잡자든지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는 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빅텐트는 어떻게 보세요?
빅텐트는 지금 우리 당에서도 소위 그 보수의 빅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쪽 우리의 당의 박지원 대표인가요? 그분도 지금 그 당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계시긴 하지만 거기에 손학규 씨나 정운찬 씨도 다 끌어들여서 거기서 빅텐트를 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 구도는 그 보수의 빅텐트와 또 저쪽에 국민의당의 소위 스몰 텐트가 될지 빅텐트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중에 연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텐트가 많으면 그게 스몰 텐트거든요. 미들 텐트까지 빅텐트는 이게 나오니까요. 보통 한두 개이지 이게 지금 예. 근데 박한철 헌재 소장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퇴임 후 후임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체대한 탄핵 결정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될 경우에 공정성이라든지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다만 국회와 협의 없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가 아닐까. 그래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는 헌법재판관 후임이 임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 인준 절차 거쳐야 되고 청문회 해야 되고 최소한도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 달까지는 저는 안 걸린다고 보는데요. 예. 아마 야당이 지금 빨리 심리를 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바라는 민심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아마 좀 저희랑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문제도 있지. 꼭 지금 이번에 헌법 탄핵 결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헌재 법에 따라서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빠르게 임명을 하게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무시해야 할 필요는 일부러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